원금 할인 받은 만큼은 수익을 사전에 담보를 받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배당 투자가 가능하다. 선순위 채권액에 대한 특정과 그리고 그 특정된 채권을 우리 수익표에 다시 올려가지고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도 원금 할인분과 각종에 투입되는 필요비, 제일 중요한 수수료까지 그게 다 들어갔을 때 수익이 담보가 된다. 그러면 고하셔야죠. 근데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문의사항들 그런 걸 가감없이 얘기를 해주세요. 본 물건이 같은 경우에 제가 이걸 좀 소유를 해서 네. 바로 팔아서 뭐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으면 저는 그 전세를 돌려서 좀 거기서 나오는 그 여유 자금이 또 더 생기면 그걸 좀 더 큰 물건에 투자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사실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더 나을지를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서 상담을 하러 오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에는 이 물건은 배당 투자와 유입 취득해서 내가 말씀하신 거대로 이제 임차 세팅을 해서 거기에 별도의 월세 현금 흐름을 만들거나 아니면 전세 상당 금액만큼의 추가 잉여 자금을 추가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가용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근데 이 NPL 물건은 제가 볼 때는 배당 투자는 좀 힘들 것 같다. 배당 투자의 유입과 배당을 결정짓는 부분이 채권의 권리가액이에요. 권리가액은 설명을 좀 드리면 채권자로서 내가 이 채권에서 내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 수준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데 그 권리가액은 채권의 원금, 정상이자,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경매필요, 가지급금 등이 있어요. 그러한 비용들이 권리가액이라는 이름으로 쌓이게 되는데 그게 어디에 쌓이겠어요? 채권 최고액 이내에 쌓이게 되고 그걸 우리가 경매상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왜 배당 투자가 힘드냐면 경매상에서 이 부동산이 매각이 됐어요. 매각이 됐다라는 건 제3자의 입찰자가 있고 그 입찰자는 낙찰 대금을 납부를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될 권리가액보다 일단은 높게 낙찰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채권 최고액 이내에 쌓여있는 권리가액을 채권자로서 낙찰 대금에서 전액 만족, 회수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본질적인 배당 투자인데 근데 이 물건은 경매 낙찰가율이 제가 추론컨대 68%에서 72% 사이 권리가액 금액을 다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수준 낙찰 금액이 75% 이상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일부 68%까지 떨어진다면 우리가 회수해야 될 권리가액이 침해가 들어오는 거죠. 그 침해가 들어왔다는 거는 배당 투자로 내 채권의 만족을 다 얻기가 쉽지가 않다. 내 수익률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이고 그것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부분이에요. 근데 오피스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외부 요인 주변 환경, 비교 거래 대상 물건이라든지 주변 시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조금 변동폭이 커요. 그래서 좀 더 보수적으로 놓고 봤을 때 65%대까지 낙찰가율이 떨어져 버리면 침해가 상당히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내가 채권을 사와서 배당으로만 내가 뭔가 수익을 얻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적극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물건에 관심이 있고 현황 부동산이 마음에 드신다면 본 담보 물건이 한 3억 5천 정도 돼요 시세가. 근데 채권을 원금 할인이라는 개념으로 싸게 취득을 하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2억 초반에도 채권을 취득하실 수가 있고 그 채권을 활용해서 소유권을 취득하시게 된다면 2억 3천, 2억 4천 정도의 3억 5천짜리 되는 물건을 취득하실 수가 있다 실질적으로. 근데 전세가 이거보다 조금 큰 평수가 2억 5천대 형성되어 있는 걸로 봐서 그 평수가 좀 작으니까 한 2억 3천 정도 그러면은 전세를 놓음과 동시에 내가 투자했던 금액은 다 회수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바로 내가 이 부동산을 권리 금액 이상으로 낙찰 금액 수준으로 2억 8천, 2억 9천에 바로 매도를 하신다 하시더라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논점에서 자유로워지시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채권을 내가 2억 초반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갭차가 7천에서 8천 정도 실질적인 소득을 또 향유하실 수가 있는 것이 이러한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제가 어렵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배당 수익을 그래도 보시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결국에는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이 채권 권리금액 내에서 경매 낙찰가 수준에서 보다 내 권리금액이 낮아야 되는 것이고 그 권리금액 낮은 거에서 침해가 들어온다면 그 침해가 들어오는 상당 부분만큼은 내가 강제로 내 수익구간 룸을 만들면 그만이에요. 그 수익구간 룸을 만든다는 건 채권자, 양도인,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서 낙찰가율이 이렇게 낮기 때문에 우리가 채권자로서 배당으로 우리가 수익 실현을 보기가 쉽지가 않다. 용이하지 않으니 그 정도 유찰 가능성까지 포함을 해서 추가적인 원금 할인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면 이게 원금이 2억 4천이에요. 2억 4천이면 10% 할인 받으면 2,400만 원의 룸이 생기는 거고 20% 할인을 받으면 거의 5천만 원 돈입니다. 근데 20% 원금 할인을 받고 근질권 조달하고 국정의 필요비를 넣는다 하더라도 이게 유찰이 돼서 원금 수준으로 침해가 들어왔어. 그래도 수익이 안 나는 건가요? 원금 할인 받은 만큼은 수익을 사전에 담보를 받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배당 투자가 가능하다.
그래서 채권자하고 본 채권은 협의를 먼저 선행해서 진행을 해보고 일단은 매각 여부는 저희가 타진해본 바로는 매각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런 물건들은 그렇게 인기가 있는 물건들은 아니에요. 네, 인기가 있는 물건들은 아니라서 이런 오피스텔 물건 같은 경우에는 10%를 더 나아가서 20%까지 원금 할인을 요청하더라도 자기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그리고 지금 시기가 NPL 완전 시즌이잖아요. 시즌이라는 거는 금융기관은 결산이라는 걸 피해갈 수가 없어요. 매월 결산이 있고 3개월마다 하는 분기별 결산이 있고 그 다음에 반년마다 하는 반기 결산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연말 결산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 거죠. 오늘이 며칠이죠? 19일이에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협상 테이블에 우리가 앉았을 때는 누가 갑의 입장이겠어요? 제가 우리가 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의 입장에서 채권자인 을에게 요청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낙찰률이 낮기 때문에 그 낙찰률 이하로 채권 권리금액에서 룸을 만들어 달라. 다르게 얘기하면 원금 할인을 해달라. 그게 말이 먹히는 시기다. 그게 연말 결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협상력이 좀 극대화되는 시기이기는 해요. 그리고 그 기 설명을 드렸던 여기 보시면 채무자하고 소유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차주라고 합니다. 법인인가요? 개인인가요? 개인 네, 차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근저당권부 근질권 조달 비율이 90%, 개인일 경우에는 근저당권부 근질권 대출 조달 비율이 75%. 개인이기 때문에 에코티가 10% 들어간다, 25% 들어간다. 25%가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2억 초반에 이 채권을 할인받아서 양수를 한다. 거의 못해도 한 6천에서 7천 정도 필요비가 들어간다. 6천에서 7천 정도 넣고 한 3, 4천 먹는 게임이다. 네. 할인이 되었을 때. 네. 그리고 지금 배당 종기일이 이제 막 지났어요. 보통 그 경매 신청일로부터 배당 종기일은 보통 2개월 정도. 네. 조금 길어지면 2개월 반. 그냥 넉넉 잡아서 3개월인데 이러한 물건들의 경매 진행은 통상적으로 12개월 정도 봅니다. 근데 이미 3개월이 도과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앞서는 선순위 채권액들에 대한 특정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경매 사건에 권리 및 배당 신고서를 배당 종기일까지 다 제출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채권을 협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수익표상의 수익 분석이 나왔다. 배당을 기준으로 나왔다면 우리가 경매 사건 열람 등사를 통해서 선순위 채권액에 대한 특정과 그리고 그 특정된 채권을 우리 수익표에 다시 올려가지고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도 원금 할인분과 각종에 투입되는 필요비, 제일 중요한 수수료까지 그게 다 들어갔을 때 수익이 담보가 된다. 그러면 하셔야죠. 근데 그 소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배당이 기본되는 투자가 아니라 유입의 가능성이 상당한 그런 채권입니다. 그래서 유입 취득하셨어도 이걸 어떻게 운용하실지에 대한 어떤 이제 플랜이 서 있지 않다면 저는 적극 권해드리고 싶진 않은 채권이에요. 그리고 지금 연말이라 근질권 대주도 금융기관입니다. 물리적으로 근질권 대주가 근질권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서 필요한 영업일수는 영업일로부터 7일, 토일 빼고 나면 지금 10일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엄청 급박한 시기이긴 해요. 좀 선택과 그런 투자 결정을 빨리 만약에 하시겠다고 하시면 빨리 하셔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 채권 말고도 뭐 다른 채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근질권 대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선호하는 물건은 아니다. 왜냐하면 낙찰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낙찰 대금에서 1순위 우선 근질권자로서 채권의 만족을 우선적으로 얻고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2순위 근질권 설정의 형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으로 받아가는 게 근저당권자예요. 1순위 근질권의 채권의 만족을 얻고 2순위 근질권자의 채권의 만족을 얻고 나서 남은 잉여분이 발생했을 때 마지막 근저당권자가 그거를 받아가는 구조. 그렇기 때문에 1순위 근질권자도 배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게 유입 취득의 가능성이 높은 채권이다라는 건 배당을 주된 목적으로 보는 근질권 대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인 채권은 아니다. 신용보강이라는 개념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근질권 대주들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배당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음표를 던졌을 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뭐 한 3-4가지 그런 신용보강이라고 하죠. 이러한 리스크를 우리는 이러한 형태로 보강해 드리겠습니다라는 것들은 이 협상을 진행하면서 대표님이 재정상대와 신용도와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채권의 현황 이런 것들이 좀 믹스가 되어서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물건 말고도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바로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